자, 여러분들 또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총론 이제 뒷부분을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볼 문제는 경찰 감찰 규칙 문제입니다. 경찰청 훈령이죠. 훈령인 경찰 감찰 규칙도 시험에 꽤나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금 여러분이 좀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부분 중심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갑시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감찰관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일단 최소한 1년은 근무해야 되죠. 그러니까 1년 딱 지났는데 이분이 나는 다른 데로 가고 싶다 이러면 이분의 의견을 고려해서 전보 조치해주면 돼.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계속해서 감찰관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몇 년 내에는 전보 안 됩니까? 2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기관장은 감찰관이 결격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하고 또는 17조 7조 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거는 그냥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3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전보하면 안 된다. 여기서 3년이 아니고 몇 년이라고요? 2년입니다. 2년 그죠? 2년. 그걸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넣진 않았지만 1년이 지나면 그분의 의사를 고려해가지고 전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2년 이내 전보 금지 그 두 개를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됐고요. 아, 이건 나왔구나. 자, 여기 보시면 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고려해서 전보한다. 맞죠? 여기는 1년이다. 앞에는 2년이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 위반의 경우는 단서 있죠.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현장 인지하거나 진정 탄원 같은 게 제기될 수도 있겠죠. 이것도 포함입니다. 이걸 수집 접수하면 그때는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소속 기관장이 아니죠. 그죠? 누구예요? 소속 기관의 감찰부서의 장입니다. 이 사람에게 보고하고 이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감찰을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 공제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만약에 감찰관이 어떤 비리 혐의가 있는 경찰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는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그건 기관장 보고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자, 감찰을 한 게 아니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착수. 자, 그럴 때는 기관장이 아니고 감찰 부서장한테 보고한다 해가지고 좀 기억하실 거, 여기 이 부분 바꾸니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감찰관인데 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비리가 있다고 민원 같은 게 제기돼. 그러니까 민원 같은 게 제기되면 감찰관은 몇 달 이내 끝내야 됩니까? 민원은 2달이죠. 2달이고요. 또 하나가 민원이 제기된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통보받은 사건이에요. 다른 기관에서 너네 경찰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해가지고 다른 기관에 통보를 받은 사건은 몇 달 이내 끝냅니까? 1달입니다. 다시 한번 민원은 2달, 다른 기관 통보 사건은 1달.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민원이니까 2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다른 기관이죠. 다른 기관 통보 사건은 몇 달이라고요? 1달. 그래서 1달, 2달을 헷갈리지 않게 잘 구별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읍 갑니다. 이건 이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다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경찰인데 이 사람이 뇌물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뇌물수수하면은 첫 번째가 이거는 범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슨 사유도 됩니까? 징계 사유가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제 징계 사유라면 당연히 징계를 때리겠죠. 징계 때릴 때 그냥 때립니까? 절차가 있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A의 소속 기관장이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징계를 때릴 것인가를 이제 결정해달라고 의결 요구하죠. 그럼 징계위원회에 소집돼서 어떤 징계할 것인가 결정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징계가 날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징계의 절차입니다. 근데 뇌물을 먹은 건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수사를 하는데 이 징계 절차가 지금 먼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 수사기관은 수사를 들어가면 기관장한테 수사를 들어간 때로부터 며칠 이내 수사 들어갔다고 알려줘야 됩니까? 10일 이내죠. 앞에서 배우셨어요. 그러면 10일 이내 여기다가 이렇게 알려주면 기관장은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들어갔다고 통보를 받으면 이 절차,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답니까?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까?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죠. 근데 조심할 게 감사원 있죠. 감사원에서도 A라는 경찰을 조사 들어가서, 그러면 감사원도 조사 들어가면 며칠 이내 조사 들어갔다고 알려준다고요? 10일 이내. 그러면 감사원에서 조사 들어갔다고 통보를 여기다가 기관장한테 해주면 기관장은 그때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배우셨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날라왔다면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감사원에서 날라왔다면 진행하지 못한다. 구별하십시오. 여기도 논리가 똑같거든요. 보세요. 감찰관은 검찰, 경찰 그 밖에 수사기관이죠.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징계 의결 요구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겠습니까? 수사기관이니까 아니할 수 있답니까? 아니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찰관은 그러면 감찰 조사를 위해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경찰을 출석 요구할 거 아닙니까? 조사하기 며칠 전까지 출석 요구서가 날아가야 됩니까? 바로 2일이 아니고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입니다. 근데 여기도 조심할 게 하나 더 있는 게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로 보낼 수도 있고요. 뭘로도 가능하다고요? 구두로도 가능해요. 구두로도. 출석 요구서나 말로도.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요, 근데 예외가 사안이 너무 급박하다. 또는요, 조사 대상자가 뭐하면 요청입니다. 요청하면 그때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조사 들어갈 수도 있다. 예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X입니다. 그래서 총정리해 보면 일단은 3년이 아니고 2년이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이 아니고 소속 기관의 감찰부서장이다. 그리고 민원 제기되면 2달이다. 다른 기관 통보 사건은 1달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들어갔다고 통보받으면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3일 전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경찰 감찰 규칙에서 여러분 조금 신경 쓸 내용들을 좀 섞어서 제가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정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내일 있죠. 내일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